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SNS 동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안희정 지사는 안방 대세론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경선 7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연일 계속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오늘도요 토론회에서 부딪혔습니다. 자, 길진규 기자, 어떤 내용으로 지금 부딪힌 겁니까 또? 예, 오늘 광주에서 7차 더불어민주당 7차 대선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25, 26 토요일, 일요일 ARS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27일 광주 경선이 사실상 승부처고요. 그러다 보니 토론회에서도 아주 격한 서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문 후보의 정치 흐름을 보면 상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고 나는 다 옳은 것이 된다. 그만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한 거고요. 나도 문 후보 진영으로부터 애 버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한다. 네. 그러니까 문 후보 측에서 안 지사에게 많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문 후보는 침묵으로 좋은 말만 하고 있다. 싸움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문 대표는 토론회에서 항상 점잖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심한 문재인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지지자들이 결국 국민들이고 유권자다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희정 지사,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격한 네거티브 논쟁을 벌였는데 끝나고 나서도 또 문 전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리더십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전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불안한 대세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합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이 민주당의 충성과 헌신을 다해온 저 안희정을 하루아침에 배신자를 만들고 무원칙한 정치판 정치꾼으로 만드는 게 30년 동지들의 우정일 수 있습니까? 지난 2달 동안을 밤마다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 전에 그분이 다음 대통령을 이끌 미래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안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 전 대표를 향해서 리더십 그리고 대세론 이 두 가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자, 이 부분으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이렇게 대세론 꺾게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이 거의 이제 시작을 앞두고 이제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안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겪어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네. 문 전 대표의 리더십은 독선 내지는 혼자만의 리더십이고 주변을 포용하지 못한다. 네.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안 지사는 이것은 자기의 소신이고 끝까지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가 지적을 하면서 네. 대세론이 불안하다. 나라를 위해서 꺾어내겠다, 이겨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 지사가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주변 사람을 질리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질리게 한다는 표현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이게 센 표현입니다. 사람을 그렇죠. 질리게 하는 사람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안 지사라든지 이쪽 캠프 쪽 얘기 들어보면 어제 우리 축구에서 중국한테 2대0으로 졌는데 네. 슈틸리케랑 문재인하고 좀 비슷한 거 있는 게 아니냐. 네. 둘 다 이렇게 비판을 들으면은 절대 수용을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한테 더 화를 내고 뭐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예. 아니면 일부에서 일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가짜 보수를 횃불로 다 불태워버리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가짜 보수하고 진짜 보수를 감별하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본인이 지금 감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경우에 그 얘기를 듣는 보수 쪽 입장에서는 문 전 대표가 굉장히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을 아마 안 지사가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로 과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문 전 대표의 그런 발언들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제 월드컵 예선 한중전은요 1대0으로 졌습니다. 네, 점수가 틀린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희정 지사의 속마음 진짜
뭘까요? 안희정 캠프의 의원 멘토 단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저희 뉴스탑10이 전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희정 지사 지금 SNS에 질린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의심이 간다 이렇게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더 강도를 세게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나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까지 이제 쭉 보면은요,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적인 공격을 먼저 시작을 했죠.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꼭 참아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고추로라도 때리지 말자라는 이런 심정으로 쭉 참아오다가, 네.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이러한 생각으로 아마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계속 참아왔다. 그러다가 기폭제가 돼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다 했는데 여러 가지 서운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안 지사의 마음을 흔들었던 서운함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분노가 빠졌다는 그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30년 어떤 그 동지를 배신자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배신자로 몰아버린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요, 사실 그 분노를 분노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네. 분노를 참고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델라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분들의 지도력,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지도력,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그 평생 동안 30년 동안의 그 민주주의와 압박에 대한 분노를 참고 승화시켰다는 대표적인 리더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분노를 재단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해서 뭐 분노가 빠졌느니 저는 그 지적이 오히려 참 더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 지사 지금까지 아름다운 경선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그리고 네. 대연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참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나도 화낼 수 있는 걸 분노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걸 표현한 건가요? 그냥 단순히? 분노가 있다는 걸 표현했다기보다는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던 거겠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박 의원님 네. 오늘 오전에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문 대표의 지지층, 문자 공격, 댓글 공격,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알단, 네. 뭐 이런 댓글 부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 말 하시고 나서 혹시 또 어떤 항의 문자나 문자 폭탄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예.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입에 오르기, 제가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아하.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이 문자 폭탄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면 오히려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특정인의 관해서 비판하는 사람 모두에게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는 낡은 패권주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 지사의 이 지지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20%까지 넘었다가 다시 떨어진 이후에 글쎄요. 지금 회복을 급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호남에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지금 14%포인트나 폭락을 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네, 그랬죠. 이건 지금 약 그 지지층의 3분의 1이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어마어마한 이건 아주 이례적인 건데요. 네. 그러면 이 호남의 어떤 그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이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다 지지를 보내야 되는지 아직 마음의 결정을 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해 줘야 되는가에 네. 대한 어떤 관망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내일부터 호남 ARS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호남 ARS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호남 ARS 투표의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상당히 궁금해지고 아마 호남 분들은 그분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뽑아줬다가 본선에 가서 이것도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불안한 후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안희정 지사를 뽑아주면 분명히 대통령은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 그거에 대한 지금 이제 그 관심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예. 내일 광주, 전남, 전북에 계신 그 ARS와 관련해서 선거인단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덜어내시고 안희정 지사를 알겠습니다. 지지해 주시면 저는 예. 확실한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드렸더니 그 홍보까지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네. 방송과는 편집 의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영선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여왔고 이거를 단순히 나도 화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안 지사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통합할 만한 리더십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 네. 안 지사가 과연 전폭적으로 문 전 대표를 지지해 줄 것인가? 네. 그래서 그 당내의 어떤 화합과 결속을 이뤄낼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지금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네. 이 불안한 후보라는 얘기를 자꾸 이게 안 지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문 전 대표를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문 전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문 전 대표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럴 때 뭐 옛날에 뭐 이명박 전 후보처럼 그 무슨 문 전 대표 후보 교체론이 나온다든지 예. 이런 지금 상황까지도 지금 아마 조금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박영선 의원 말 들으면서 네. 안희정 캠프에 있는 분은 충분히 하시는 말씀이다 네. 하는데 분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뭐 분노를 터뜨리고 이게 중심이 아니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포용력이 없다. 네. 결국 같은 당인 안희정도 포용 못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라든가 이런 사람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느냐. 네. 그 부분을 관계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던지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오랫동안 야당 취재를 전담해왔던 길진균 기자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보수 제1 후보인 홍준표 지사 그리고 또 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불편하고 누가 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좀 미울까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좀 한번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TV 토론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후보들의 말과 생각을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대표 경선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쳐다보면 경선을 치르고 나면 정말 감정적으로 많이 쌓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흔히 겉에서만 보는 것 이상으로 물밑에서 속된 표현으로 총질이라고 하죠. 네. 상대방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같은 그 패거리 같이 팀원들끼리 싸우고 이러다 보면 네. 그 기간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원수가 될 정도로 네. 서로 미워지는 게 사실 그 선거판의 경선이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올랑드 그분이 2007년에 당내 경선에서 부인이었던 후아야르과
경선을 치릅니다. 네. 이제 프랑스니까 동거 관계에 있었죠. 네. 애가 넷이나 있었는데 네. 그 경선을 치르고 나서 둘이 갈랐죠. 네. 27년 동안 살았던 인연이 경선을 거치면서 깨집니다. 그 정도로 경선이라는 것은 치열하기 때문에요. 지금 홍준표 지금 그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 밖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었던 사람,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한테 그 상처를 총질을 받는 당하면 상처를 지적을 받으면 더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는 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생각은 특별한 생각은 없을 거고요. 네. 뭐 30년 우정을 어떻게 배반하느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문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안 지사가 지금 문자 폭격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뭐 문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가죽을 벗겨버리고 싶다는 뭐 충동을 느낀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네네. 연쇄살인마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네.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안 지사의 입장에서는 네. 예, 이렇게까지 문자 폭격이라든지 이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날아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네. 예,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문 전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데 과연 네.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그 지지자들과의 교감이 아니냐 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더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경선을 예로 들어서 김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27년 아주 다정하게 살았던 부부도 경선을 거치면 헤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 과연 문 전 대표를 향해서 끝까지 이 공격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경선 마지막쯤에 좀 굽히고 자 같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합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안희정 지사의 비판은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경선에 뛰어들었고 끝까지 멋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안희정 지사의 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안희정 지사가 늘 얘기하는 게 자신은 네. 30년 정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천연 기념물이라고 얘기하고 네.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마지막에 가서는 속마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문재인 전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네. 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당연히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자, 이 상처뿐인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싸움이 끝났을 때, 경선이 끝났을 때 누가 더 상처를 많이 입고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볼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당내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민주당 경선이 뭐 사실상 본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네. 후보 간의 비판이 좀 도를 넘는 것 아니냐.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처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누가 더 치명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처를 입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안희정 지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나이도 젊고 차세대 리더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인 그런 위상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입는 건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글쎄요. 이렇게 서로 상처를 입더라도 네거티브 전략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야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네거티브 공방이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 상태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조금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안 전 지사의 지지율은 18%에서 17%로 오히려 1% 정도 더 떨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이 학술계에서 하는 얘기가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선거 운동의 효과에 있어서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공격하는 그 후보의 이미지도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나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금 공격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미지 저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후보가 직접 나서면은.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좀 격앙돼서 그런지 본인이 직접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것이 조금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좀 제한적인 좋지 않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의 지지율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경선 주자들에게 호남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요. 일주일 사이에 1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발언 이후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 아닙니까? 지금 그 발언 외에는 뚜렷한 하락의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전두환 장군에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이 물론 해명은 내가 군생활을 그만큼 잘했고 보수적인 안보관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는 했다지만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갖는 그 의미가 어떤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라면 네.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내가 국문 생활하면서 표창도 받았다. 이 정도만 했었어도 충분한 일을 굳이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좀 후보로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큰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원석 처장, 예. 문재인 캠프의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예. 부산 대통령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 부산 대통령 발언도 지역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인데 이것이 왜 또 광주 전남에서는 좀 이렇게 불편하냐 하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일 때 실세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호남 홀대론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앙금으로 남아 있는데 네. 모 신문에서 지금 광주 시민들한테 호남 홀대론이 진짜 존재했다고 보느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라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답변이 반반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존재했다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호남 홀대라는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이미지하고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부산 대통령이니 이런 얘기가 지금 그쪽 캠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또 한 번 더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두환 표창 발언 그리고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14%포인트가 빠진 문 전 대표의 지지율 당연히 2위 주자인 안희정 지사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안희정 지사는 이재명 시장에게도 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빠지면서 14%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가장 많이 간 곳은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손학규 전 대표,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가 호남 쪽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었는데요. 네. 예전에. 최근에 1%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조사에서 5%대를 다시 돌파하는 네. 4%가 상승을 했죠. 손학규 전 대표에게 가장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안희정 지사에 대한 호남 민심에 물음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는 이제 아직 관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라는 얘기할 때는 야권 성향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라든지 그런 진정성 같은 것들이 아직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요, 인터넷, SNS 동영상을 통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선 출마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출마합니다. 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5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겠죠? 우리 국격에 맞는 리더는 안희정입니다. 이런 좋은 글은 제가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댓글이셨습니다. 이곳은 12살부터 학교 대신 공장에 출근했던 빈민 소년 노동자의 어릴 적 일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자, 문 전 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자들 증문즉답 형식 그리고 또 공식 출마 선언 등으로 이미 출마 선언을 했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 전 대표, 온 국민이 지금 문 전 대표가 대통령 특히 민주당 경선에 주자로 출마한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이 시기에 다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출마 선언이라는 것은 대선주자의 네. 출마 선언은 단순히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고요. 네. 의사는 이미 밝혀져 있죠. 그렇지만 그 출마 선언의 그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나의 집권 전략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네. 일종의 잔치 같은 축제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런 정치적인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나왔지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장소 선택에서부터 네. 그날 나오는 메시지까지 다 아주 의미 부여를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아주 특이하게 유력 대선 주자 중에는 유일하게 SNS상에서 출마 네. 선언을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밟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늦은 만큼 다른 후보들은 다 1월 달에 했죠.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데 뭘 또 크게 네. 하느냐 이런 비판도 조금 의식을 해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세월호라든지 탄핵 정국에서 세과시는 하지 말자. 네. 그런 것을 다 참조해서 캠프에서 오랜 고민 끝에 SNS에서 대신 5천여 명의 국민이 같이 SNS 오늘 화면 다 안 보였지만 또 다른 네. 걸 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는 것처럼 하면서 5천 명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의 대선 출마 선언을 기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 경선을 벤치마킹한 방법이라면서요. 실제로 미국 대통령 경선에서 힐러리,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의 경선 인터넷 동영상 출마 선언을 패러디가 아니죠.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통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영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대통령 출마 뜻을 밝히는 그런 형태로 민주당 경선 후보들, 자, 세 가지 형태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을 보면요, 강조하는 바가 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씩 짚어주시죠. 세 사람의 특징들,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출마 선언에는 역시 출마의 그 메시지가 담겨야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공장에서 선언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겨냥한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할 때 메시지를 실었고요. 네. 안희정 지사는 대학로에서 그때 소극장에서 5시간 동안 그 많은 대학생들을 앞에 두고 즉문즉답이라고 했죠. 네.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바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소통, 젊음, 열정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5천여 명의 국민들을 SNS상에 아니 비디오 화면에 담아서 네. 나는 온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이다. 네. 그런 뭐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